네, 안녕하세요. 일비충천 수학전문 일비충천 수지점 고등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셨던 분들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시고 그리고 댁에서 설명회를 보시는 형태로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라인 설명회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 몇 분 안 돼서 댁으로 돌려보내드리고 온라인 설명회는 네, 조금 딜레이가 되긴 했는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학전문 일비충천 전체원장 백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 주제의 핵심은 겨울방학 커리큘럼 시스템하고 입시 분석인데요. 저희 설명회 내용들 다른 영상 보시면은 있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이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 겨울방학 커리큘럼 수업 시간표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시간표 위주 설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지점 고등부 오픈한 지 이제 오래되진 않았고 이제 간판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수지 학부모님들한테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광고를 하지 않는 학원이지만 아름아름 분당에서 어떤 입시에서 입지 같은 것들을 보시고 문의하시고 보내주셔갖고 고등학교 1, 2, 3학년 예비 고1, 고2, 고3 반 구성이 완료가 되었고 겨울방학부터 특강 시스템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어저께부터 서울대 그 수시하고 뭐 카이스트하고 오늘 아마 고려대 발표나고 할 텐데 저도 이 설명회 준비하는 것 때문에도 바쁜데 지금 보니까 졸업생들이 이제 합격 발표해갖고 연락 오고 해서 좀 정신없고 지금 수능 결과 발표 났는데 생명과학 2 지금 논란 때문에 복잡하고 입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어느 학원에서 겨울방학 아이들이 공부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 그리고 내후년이든 뭐 그 이후든 좋은 대입 결과 가져올지 고민이 많은 시점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원에서도 올해들 입시 결과를 보면서 내년에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인지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짤 건지 고민이 많은 시기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쏙쏙 들어오고 있으니까 겨울방학 수업 시간표 안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기말고사가 끝나면 일단 풍덕고등학교 학생들은 풍덕고 학생들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그 학년의 상황에 맞게 기말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과정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핵심 뭐냐면 학교들의 시험이 끝나면 여기 개강 일정이 있는데 고등부 겨울방학 커리큘럼에 이 개강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란색으로 표시된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은 수업 시간이 특강 시간표로 바뀌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또는 오후 뭐 이렇게 낮 시간대로 변경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기간에는 조금 후에 보여드릴 수업 시간표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른 기간 있잖아요. 이 초록색 또는 빨간색 이 기간은 원래 정규 수업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일단 기말고사가 끝나면 다 다음 학기 내신 대비 또는 수능 대비로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미적분과 수원수투 수능 대비 수업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수원 공부를 정규반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곧 있으면 시험이 끝나면 수원 공부를 시작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강 일정 보시면 안 되고 재원생 어머님들은 그냥 꾸준히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 혹시 비재원생 부모님들이 이제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하시다면은 각 학교 기말고사 끝나는 시점 맞춰갖고 미리 문의를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노란색으로 표시된 기간이 뭐냐면 특강 일정표로 진행되는 기간이고 예를 들어서 정규 수업 이외에 추가 수업을 선택하게 되면은 노란색 기간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규 수업은 원래대로 이루어진다. 이해되시죠? 자, 고1 시간표. 중요한 게 시간표라 시간표부터 오늘 설명드린 겁니다. 고1 시간표 어떻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월수금반하고 화목 1반이 있는데 월요일, 수요일이 수학상 심화, 금요일까지 2시간씩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월수금의 수학학 개념, 요 수학학 개념은 선택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학상 심화반도 요 화목 수학상 내신 대비반 못지않게 심화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월수금도 상위반 수업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화목 수학상 내신 대비도 상위반 수업인데 화목반이 최상위권 반은 맞습니다. 일단 근데 수학상 심화는 커리큘럼을 같이 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화목 수학상 심화반이 있거든요. 화목 수학상 심화반은 최상위권 반은 아니고요. 센하고 프린트 정도 수준으로 일단 개념하고 문제풀이가 한번 끝난 학생 대상으로 다지기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상 심화 수업이 월수금반, 화목반, 화목반에서 3개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잠시만요. 수학학 개념 수업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석하셨던 어머님들 댁으로 돌려보내드렸는데 늦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생겼네요.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수학상 심화 수업은 이해되시죠? 3개의 클래스가 진행 예정이고 화목반이 기본 상심하고 요 화목 수학상 내신 대비반은 기출문제하고 유형집으로 이 월수금반도 기출문제하고 유형집으로 진행되는 상위반 수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학 개념은 수학상 심화를 듣는데 하개념이 안 따라간 진도가 느린 학생들 그리고 요 수학상 심화를 화목에 듣는 학생들이 월화수목금 나오는 형태로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목의 수원수투 심화 수업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수원수투 복습 심화 수업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돼서 온라인으로 그냥 진행을 해버렸거든요. 예, 조금 일찍 오셨던 오프라인 예약이 몇 분 없어서 온라인으로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러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네. 네, 현장에서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예비고1의 화목 수원수투 심화 수업은요. 수능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를 가지고 수원수투 개념까지 문제풀이까지 완성된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거든요. 일단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돼야 되고 수학 상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완성된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 수원수투 심화 수업 자체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수준으로 진행은 되지만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한 학생들은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수학하 내신 대비반은 수학하 심화 수업입니다. 이 수학상 심화 수업을 들으면서 일요일에 수학하 심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반은 이렇게 구성되는 수업 하나, 이렇게 구성되는 수업 하나, 이렇게 구성되는 수업 하나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조합으로 선택이 가능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간표를 보시고 수학하 내신 대비, 수학상 내신 대비, 수학상 심화는 같은 성격의 상위권 수업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화목 3번째 수업은 기본 심화 수업이다. 문제풀이 응용 수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 원 개념 문제풀이 나가야 되는 학생 대상의 수업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금 이 시간표는요.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기간에 벌어지는 수업이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기본이 되는 다음 학기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고1 수업 시간표는 이해되시죠? 클리닉은 각 반별로 클리닉은 다른 시간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상황에 맞출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클리닉은 일요일로 한정되어 있거나 토요일로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고2 시간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요 밑에 상황바를 앞으로 당기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시간표 다시 돌려보실 수 있거든요. 요즘 오늘 날씨도 추운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현장 설명회를 와야 될지 등등 고민이 많으셔서 오전부터 오프라인 설명회 취소가 막 이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늦게 참석하셨다가 돌려보낸 분들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중간에 이렇게 시작이 좀 늦게 되고 이런 부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 대신 댁에서 보시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시간표는요. 월금반하고 화목반 기준으로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토요일 날 현재 수투 개념과 문제풀이 수업은 하나가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월금 수업하고 화목 수업이고 이게 아마 개학을 해도 월수금반, 화목토반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1학년 수업도 그렇고 고등학교 2학년 수업도 그렇고요. 방학 때 시간표하고 3월 개학 시간표가 좀 바뀌는데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가 배정이 된 다음에 뭐 외대부고 가는 학생, 상상고 가는 학생, 일반고 가는 학생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 배정된 후에 시간표가 다시 세팅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요 화목토반은 화목 정규 수업으로 갈 거고 월수금반은 월수금 중에 2회 정규 수업으로 갈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 개념과 문제풀이 수업이 월금과 화목에 진행이 되고 클리닉도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이렇게 예정돼 있지만 클리닉은 학생 시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클리닉 말고 학생들의 시간과 실력에 맞춰서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 1대1로 봐주는 수업이 또 있을 예정이에요. 제가 일단은 부모님들이 시간표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시간표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표 설명드리고 수업의 어떤 시스템, 성격 이런 부분 설명드린 다음에 뒤에 입시 안내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명회 유튜브의 설명회를 다른 설명회를 보시면은 입시 관련해 갖고 많이들 나와 있으니까 지금 12월 중순이고 시험이 곧 있으면 끝나잖아요. 대부분요. 그래서 시간표 위주로 먼저 설명드리는 부분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고3 같은 경우에는 화목의 미적 개념 수업이 있고 월금의 미적 개념 수업이 있다. 여기 월금반과 화목반이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목반이 실력이 좀 좋은 학생들의 수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월금반 같은 경우가 미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나갈 건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미적분 개념을 끝낼 예정입니다. 이것도 미적분 개념과 문제풀이고요. 여기도 미적분 개념과 문제풀이가 맞습니다. 이 개념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약간 오타입니다. 이 화목반하고 월금반은 수업이 같은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수원 수투 수능 문제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현재 수투 과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요. 수원과 수투의 수능 대비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수원 수투 문제풀이 수업은 상위반 학생들은 화요일 날 한 타임 있거나 목요일 날 한 타임 있을 예정입니다. 전체 시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미적분 월금반 기준으로는 수원수투 개념 문제풀이 수업이 월금의 2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과 수투 실력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2회로 나눠서 2시간씩 2번 그리고 클리닉까지 좀 집중적으로 진행할 거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수원 수투에서 특히 수투 같은 경우는 좀 완성이 어느 정도 됐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학생들은 3시간씩 주 1회로 과제가 좀 많고 수업에서는 강의가 좀 핵심적으로 벌어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의고사 연습 수업이 있어요. 이제는 이제 수능 대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내신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적분 내신 또는 확통 내신 남은 학교들이 좀 있죠. 미적분 내신은 이과 학생들은 다 남았고요. 근데 이제 수능 대비 연습을 하는 수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90분 정도에 걸쳐서 실전과 비슷하게 시험을 보고 중상급 이상 문제들의 문제풀이가 진행되는 수업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추적으로 관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아이들 피드백할 수 있는 수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이외의 시간의 클리닉들은 학생들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금반하고 화목반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주로 모의고사 연습하고 클리닉이 있는데 모의고사 연습 수업은 일요일에만 있습니다. 그다음 문과 학생들 있잖아요. 문과 학생들은 수원수투 개념 문제풀이 수업을 듣고 또는 문과 상위권 학생들은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수원수투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원수투는 공통 과목이니까 문이과 공통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기본반은 월금반, 상위반이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3 수업의 특징은요. 일단은 판서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수업들은 판서하고 개별 관리가 집중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데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은 클리닉 시간에만 1대1 질문을 받고 나머지 정규 시간에는 숙제해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더라도 칠판에서 판서 위주로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률과 통계는
4시 수업하고 8시 수업이 예정 중인데 혹시라도 인원이 너무 적으면 둘 중에 한 수업은 폐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개념부터 다시 한번 다지는 수업인데 일단 중요한 게 내신을 끝냈다 할지라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이라 1학기 과정들 많이 잊어먹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문과생들 확률과 통계를 내신을 했더라도 웬만하면은 다시 듣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적분은 2시간씩 2번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대비에 충분할 거냐, 이 시간과 관련된 문제는요 제가 좀 이따가 입시 설명하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적분 개념이 그 많은 분량을 이 시간에 개념이나 문제풀이를 끝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문제풀이라는 것은 과제하고 클리닉 시간이 꽤 많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수능에서 키는 수원수투거든요. 수원수투는 일부 학생들은 개념은 다 됐는데 문제풀이 연습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개념 수업을 학원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서 공부를 오래 시켜야 되냐 하면 고등학교 3학년은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타이트한 강의하고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과제를 많이 풀어오는 것,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 학원에서 클리닉으로 잡아주는 것, 이렇게 진행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표 안내와 함께 수능 이해하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간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시간표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일단은 시간표보다 중요한 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 일비충천 고등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관리하고 수능 관리 두 가지를 철저하게 분리시키지 않고 결합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서울대 수시 결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어저께부터 발표 나서 아직은 저희 다 수집하지는 못했는데 현재 서울대 합격 학생이 5명 정도가 지금 연락이 왔고 아마 몇 명 더 있을 예정이에요. 뭐 정시 아직 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과고 입시 결과 상당히 좋을 예정입니다. 수시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건 내신 관리가 잘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맞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수지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가야 될 학생들이 많은데 저희 고등부 수지에 오픈한 지 오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 관리 아직 안 한 학생들이라서 그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입시 구조는 정시로 많이 전환될 예정이에요. 특히 올해 입시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분당하고 수지 지역 학생들의 정시 결과가 작년보다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내년엔 더더욱 좋아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고등학교 1, 2학년에서 내신 관리하는 것과 고등학교 3학년 수능 관리하는 게 분리가 안 됐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예상을 하고 내신 대비하더라도 학교에만 최적화된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심화학습이 반드시 돼야 되고, 두 번째는요, 입시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수학 실력이 많이 약한 학생들한테 너는 어차피 수능 봐야 되니까 내신을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이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수시 전략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신 성적이 안 좋은데 어떻게 수시로 대학을 보내지?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신 성적이 많이 안 좋은 경우 또는 수학 실력이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정시보다 수시의 전략이 더 맞는데 성적이 안 좋을지라도 내신 성적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는 입시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입시를 아는 학원에서는 학생들한테 어설프게 수능 준비해라, 어설프게 내신 준비해라 하지 않습니다.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한테 일단 내신으로 의대가 지금 불가능한 시점에 내신만 집중적으로 파기 만드는 것도 답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너는 정시로 갈 거니까 내신을 대충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안 됩니다.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끝나고 났으면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은 수능과 직결되거든요. 수능과 직결되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내신 최상위권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이런 부분들이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오늘 저희 입시 설명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잘 아는 학원, 입시에서 성과를 많이 내는 학원, 일비충천은 광고는 많이 안 하지만 일단은 수지 지역에서 올해 아마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마치고 나면 수지 지역에서도 입시 결과를 어느 정도 승부를 볼 수 있는 곳이구나, 여기에 믿고 맡기면은 수능이라든가 입시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부모님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능 이해하기 뒷부분 입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능 성적표
지금 다 받았죠. 10일 날 나왔습니다. 수능 성적표 나왔는데 원점수가 기재가 안 되고 표준 점수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표준 점수가 어떤 점수냐면 100점을 평균 점수로 만드는 점수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아이가 수능 성적표에 100점을 받았다. 와가 아니라 평균인 겁니다. 정확하게 가운데 평균을 받으면 100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100점에서 올라가고 표준 편차라고 해서 아이가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서 평균보다 조금 높아도 잘 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준 편차에 관련된 어떤 점수의 산출 곱이 생깁니다. 표준 점수라는 건 시험이 어려우면 아주 시험을 잘 본 학생이 많이 올라가고 시험이 굉장히 쉬우면 점수들이 다 모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점수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국어는 화작과 언매,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를 선택한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수능에서 수학 시험은 30문제 100분이 진행됩니다. 탐구는 20문제를 30분에 풀어요. 자, 수능에서 이거 보시면은 문항 수학하고 시간을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시나요? 수학은 시간이 충분한 과목입니다. 수학은 시험 보기에 시간이 충분해서 100분 동안 30문항 푸니까 결국에 핵심이 뭐냐면요. 빨리 푸는 게 아닙니다. 자, 내신과 수능은 아주 큰 차이를 갖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신 대비하고 수능 대비의 차이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참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 수학 잘하면 둘 다 잘하죠. 하지만 차이가 있는 게 있죠. 수능 수학은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해력과 해결력이 있으면 점수를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신은 어떠냐면요. 좁은 범위를 짧은 시간 안에 22문제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죠. 거의 50분에 22문제니까 수능에 비해서 시간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문제 숫자는 몇 개 안 적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빠른 연산과 그리고 문제를 달달달달 외워갖고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훈련이 필요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틀려도 등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 시간 내에 다 푸는 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수능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에 능력이 되면 다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실력이 있었을 때 승부 볼 수 있는 게 수능 수학이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학은 어떠냐면요. 3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탐도 있겠지만 특히 과탐 기준으로 이게 엄청난 시간 싸움이에요. 뭐 제가 설명할 때 매번 말씀드리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시간 내에 못 풉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과학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 들수록 속도가 좀 느려지죠. 사실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과학탐구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생명 같은 경우에는 유전을 포기하고 등급을 2등급, 3등급 전략으로 짠 다음에 나머지 문제 실수 안 하는 게 대입의 성공 전략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단 수학과 과학 위주로 말씀드렸고 국어 같은 경우는 45문제를 80분에 푸는데 이 1교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제가 한 3일 전이었나 대진고 졸업생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이 연대나 지방대 의대 걸어놓고 재수하겠다고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1교시 국어시험 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어시험을 보고 아 나는 망했구나. 입시 이미 실패했다 생각하고 수학을 대충 풀었대요. 정말 안타깝게도 수능 수학 29번이 27분의 6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3으로 약분하면 9분의 2거든요. 답이 11인가 그랬는데 약분을 안 한 단답형 답을 써서 96점을 받고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이미 1교시에 국어에서 재수할 게 뻔하니까 수학에 자신감을 잃었대요. 그래서 대충 풀고 그냥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학이 100점이 아니라 96이 나와버렸어요. 물론 결국에 그 망한 성적으로 또 지방대 의대는 가능한 성적인데 목표가 높았으니까 재수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국어는 제일 중요한 수능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국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수험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너네 국어 시험 보다가 너무 어려웠을 때 무슨 생각이 들 것 같니? 나는 재수구나. 대부분 전국의 학생들이 그 생각이 든다. 그때 내가 국어에서 멘탈 관리를 잘하고 수학에서 실수를 안 해버리면 다른 애들이 수학에서 무너졌을 때 대입 성공하는 거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이지만 결국에 그 멘탈 관리를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실패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연대는 다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았어요. 탐구를 다 일일이 찍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1교시 국어는 사실
시험 난이도가 들쭉날쭉합니다. 1교시가 끝나고 입시 전문가들과 이 수능 평가위원들인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고 뭐라고 했냐면 국어 시험이 쉬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불수능이 됐고 1등급 컷이 내려갔어요. 되게 황당한 결과죠. 국어의 수능 체제가 조금 바뀌면서 생긴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국어 과목이 중요한 부분은 핵심이 뭐냐면요. 멘탈 관리다. 2교시는 실제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국어 점수를 못 받으면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 하시죠? 제가 실제 국어와 미적분 점수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이 결과 나오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원점수 확정 등급 컷입니다. 원점수 확정 등급 컷이 뭐냐면요. 1등급 커트라인이에요. 예를 들면 언어와 매체 국어는 84점이고 화작은 86점이거든요. 이게 엄매 화작입니다. 엄매 화작. 점수가 낮은데 1등급인 게 좋은 건가요? 점수가 높은 게 1등급인 게 좋은 건가요? 사실은 똑같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 시험이 어려워서 한 문제 더 틀렸는데 똑같이 1등급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표준 점수로 가면 똑같아집니다. 자, 국어는 1등급 컷이 이렇고 영어는 2등급 컷이 국어는 2등급 컷이 77에서 80, 3등급 컷이 70에서 73, 4등급 컷이 63에서 65점이네요. 미적분과 학통 기하는 어떻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점수대가 다 비슷하게 분포됐습니다. 사실은 모든 기관이 저희를 포함해서 예측이 거의 틀렸습니다. 모든 기관의 예측보다 1등급 커트라인이 올라갔어요. 수학 만점자가 많았거든요. 생각보다. 저도 조금 틀렸습니다. 하지만 만점자가 꽤 많을 거라는 건 예상은 했습니다. 저희 설명회에서 수학 쉬웠습니다라고 저희 수학 끝나고 나서 저희 부원장님이 원장님 문제 풀어보지 마세요. 너무 쉬워서 황당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100점 받은 학생이 2,700명이었어요. 수능 수학에. 그러니까 1등급 컷이 올라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수학 점수는 입시에서 약간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84점이 1등급이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2등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수능 최저에서 약간 불리해졌고 아마 수능 최저 때문에 수능 정시로 이월되는 학생이 늘어날 겁니다. 입시 결과는 정시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드리려던 말씀 볼게요. 국어랑 수학의 등급 컷을 보면 4등급 컷으로 가면은 확연히 벌어지죠. 수학 점수가 훨씬 많이 벌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1등급 커트라인이 수학보다 국어가 낮습니다. 국어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면 대학 가기 유리하죠.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국어는 점수대에 몰립니다. 2등급 커트라인, 3등급 커트라인 보면은 수학보다 올라가죠. 4등급 커트라인 보면 수학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수학은 점수가 많이 벌어지고 국어는 점수가 덜 벌어진다 보시면 돼요. 많이 어려웠을 때도 100점이 적고 점수대가 몰립니다. 그거를 제가 요 얘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영어의 1등급은 6.25%고 2등급이 21%네요. 3등급은 25%. 자, 수험생의 절반이 넘는 학생이 1, 2, 3등급에 분포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2등급까지는 받아야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영어가 되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국어는 만점자가 28명이에요. 다시 보시면은 1등급 커트라인이 더 낮았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점자가 28명, 수학은 2,702명입니다. 표준 점수 기준으로 140점 이상. 표준 점수는 결국에는 동일선상에서 학생들을 분포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131점 정도인 1등급 커트라인, 137점인 1등급 커트라인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같은 점수 기준으로 봐볼게요. 140점 기준으로 국어는 1,891명, 수학은 11,000명.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어 시험이 훨씬 어려웠다고 느껴지지만 결국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누가 많죠? 수학에 많이 분포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요. 국어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최고로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점수를 받은 학생은 아주 적은 거예요. 경쟁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봤을 때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매우 극소수고 수학은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는 저 위에서부터 많은 학생이 분포하게 됩니다.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국어는 저 위에는 아주 적고 밑으로 내려오면 많이 몰린다. 그래서 표준 점수 130점 이상으로 가도 아직은 수학이 거의 2배,
140점은 거의 6배에 육박하죠. 120점 이상은 어떻게 되죠?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국어 학생은 여기에 몰려 있는 거고 수학은 퍼져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누적 인원입니다. 누적 인원. 140점부터 130점까지 수학은 26,000명, 국어는 18,000명 이렇게 되는 거고 130에서 120점까지 국어는 56,000명, 수학은 뭐 44,000명 이 정도 되겠네요. 대략 이해되시죠? 국어는 더 어려워서 1등급 받기가 1등급 점수가 낮지만 학생들이 중간 상위권에 몰려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수학은 퍼집니다. 자, 그래서 수능에서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키로 작용하는 게 수학이라 보시는 게 맞아요. 원래도 수학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학입니다. 제가 예비고1 설명회 때 또는 초등부 설명회 때 어머님들께 이런 말씀 드려요. 영어가 안 되면 대학을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특히 초등부 그 설명회 때 어머님들한테는 실제로는 국어와 수학이다. 수학이 가장 키가 되는데 그렇다고 국어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간다. 영어는 못해도 대학을 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거든요. 국어와 수학이 절대적인 게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어보다 수학이 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구나 이런 설명을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라서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수학에서 수능 수학에서 공통 과목이 객관식이 15문제, 그 다음에 22번까지 7문제의 주관식, 선택 과목이 다시 객관식이 28번까지, 그 다음 주관식이 2문제가 있습니다. 요건 다른 설명해 보셨으면 똑같은 얘기겠지만 한 번 더 들으셔도 좋습니다. 일단 수능 수학에서 여기 고등부 학부모님들이니까 애들 내신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뭐냐면요, 내신 시험지에서 중간에 한 문제가 어려웠다고 우리 아이가 손 떨리는 경험을 해보신 학부모님들 많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만 생겨도 점수는 평균이 한 문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점, 15점씩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왜 그러냐면 맨 뒤에 문제가 어려우면 어차피 찍거나 못 풀고 뒤에 가서 흔들리니까 괜찮은데 중간에 어려우면 학생들한테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그게 몇 번 있냐면 수학이 객관식 마지막, 아직 절반밖에 안 왔는데 어렵습니다. 주관식 마지막,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객관식 마지막, 그 다음에 주관식 2문제가 어렵습니다. 실제 올해 수능이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쉬웠지만 대략 알고 계시죠? 불수능이라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했다는 거.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쉬웠지만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지옥 같은 시험지예요. 왜냐하면 4번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비슷한 점수에 몰리는 게 아니라 실력에 따라서 쫙 펼쳐져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3년 내내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비 고3 학부모님들 기준으로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예비 고3 부모님들은 공통 과목이 훨씬 중요하구나. 자, 고3 학부모님들께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1, 고2 부모님들도 염두에서 같이 들으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이번 겨울에 미적분을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극상위권이에요. 의대를 가야 돼요. 그리고 이미 전교 1, 2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적분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요, 공통 과목에서 일단 승부를 보는 게 맞습니다. 수원수투를 안 틀려야지만 일단 입시에서 첫 번째 결과를 낼 수가 있고, 두 번째 공통 과목이 점수가 훨씬 배점이 크고 문제도 많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28번까지는 아주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30번은 정답률이 매우 낮아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30번의 정답률이 아주 높은 게 아니니까 우리 아이가 극상위권이 아니라면 30번을 버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목표가 100점이라고 진짜 100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번을 버리고 시작한다 생각하면 미적분은 1년 동안 공부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심지어 30번을 버리면 아주 어려운 문제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수원수투를 다 맞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훨씬 어려운 미적분에 시간을 집중하는 것보다 수원수투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수학이 약해요. 다시요. 우리 아이가 수학이 약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거 아닌가요? 문과? 확통은 엄청나게 쉽습니다. 확통 엄청나게 쉬우니까 여기에는 시간 배분을 줄이고 대부분 맞는 전략, 그리고 수원수투에 집중해야 됩니다. 결국에 수학 실력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공통 과목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미적분을 대충 하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수원수투가 킵니다. 근데 저희 수업 시간에 보면 미적분 시간이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수투가 중요하다는 거고 수원수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럼 수업 시간이 짧다고 해서 수원수투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수원수투의 관리는 아이들의 지금까지 공부해온 상황에 맞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신 공부를 한번 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잡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4점짜리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유형별로 접근해서 쌓아나가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랑 차이점의 본질 중에 제일 중요한 거를 지금 잠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쉬지 않고 계속 떠들었더니 목이 조금 힘드네요.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수능 대비하고 내신 대비의 본질적인 차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요. 내신 대비는 모든 유형과 모든 관련 개념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수능에는 정확히 출제되는 개념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제되는 문제의 분야도 정해져 있어요.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신유형이 출제되는데 그 신유형 또한 예측이 불가능한 범위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췄을 때 수원수투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느 유형의 정복 형태로 수업 구조가 좀 바뀝니다. 예전보다는 좀 달라졌지만 예전 수능에서는 21번 풀이반, 30번 정복반이 있었어요. 자, 고3 수업을 하는데 반 이름이 30번 정복반입니다. 30번만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 30번 때문에 대학을 가고 못 가고 결정이 나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문항마다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번, 20번, 22번의 문제에 대략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 유형을 집중 공략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신 대비는 전 범위를 막 공부하고 모든 유형을 하는 건데 수능 대비는 자기가 맞춰야 될 문제를 집중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입시를 잘 아는 곳에서 학생들을 잘 관리하는 곳에서 공부를 시키면 점수가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문이과 학부모님들이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기도 하고 문이과 아니더라도 보셔야 되는데 수학이 왜 중요하냐. 이건 다른 설명해 보셨으면 보셨을 거예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3월입니다. 수능은 정보가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수능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3월 정보가 공개된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평균 점수 아시나요? 자, 확통 고3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30점입니다. 20만 명이 시험 봤어요. 미적분 50점입니다. 평균이 20점이 벌어져요. 이 숫자 보이시죠? 평균 20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평균 20점이나 벌어지니까 올해 문과생 1, 2등급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저께 서울대를 붙은 어떤 경화여고 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발표 나자마자 전화 왔더라고요. 학원에다가 화분 하나 꼭 걸게요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수능 보러 갔는데 서울대 수시로 합격을 했네요. 그래서 축하 이제 전화하면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학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1등급을 받긴 했는데 92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쉽다고. 100점 받고 싶었는데 92점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과 92점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제가 제가 착각했습니다. 96점이었네요. 문과 96점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학생이 100점의 자질을 갖진 학생인데 96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문과 96점, 문과 92점 전국에 몇 명 없을 거예요. 이거 사실 공개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일렬로 그 줄로 나열해갖고 정시로 가도 서울대 들어갈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수학 잘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연락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문과생들이 수학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수시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를 이번 입시가 끝나고 나면 주변에서 들으실 겁니다. 문과생들은 일단은 수학 수능 최저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 그럼 정시는 어떻게 되죠? 황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 전화 받았는데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과생입니다. 저 이번에 의대를 못 가게 돼서 재수하게 됐어요. 의대를 못 가서 재수를 하게 됐는데
대학은 연대로 걸어두려고요.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연대 경제나 경영으로 문과로 교차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문과생들한테 그런 것도 예의가 아니지 않니? 그런데 학벌을 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학교는 연대나 고대를 걸어두고 싶어요. 이게 수험생들의 솔직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현실화가 어떻게 될 것 같냐면요. 재수하려는 학생들이 연고대에다가 문과 교차 지원으로 학교를 걸어두고 재수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과생들은 이게 웬 날벼락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학 점수만 잘 나오면 그 이과생들을 이겨서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못해서 확통을 본 학생들이 수학을 못 본 게 아니라 수학이 약하기 때문에 문과로 지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면 대학을 못 가는구나. 이게 키입니다, 사실. 수학을 잘 봐야 된다. 문과든 이과든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4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현실화됐어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문이과생이 대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확률과 통계가 25만 명, 그 다음에 기하 미적분이 22만 명이니까 문이과생이 거의 6대 4보다 조금 이과생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반반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조금 수학의 강조를 세게 하긴 했는데 입시 결과가 나올수록 점점 더 현실화돼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어요. 수능 변화를 정리하는 걸 보니까 국어, 수학, 공통과목, 선택과목 때문에 입시 변화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항수 배치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상위권 대학 입시 상패의 핵심은 수학이 좌우하게 되는구나. 요거 잊으시면 안 되고 입시를 알고 우리 아이들을 결국에 성적을 만들어줄 곳에 학원을 보내셔야 되는구나 정도 말씀드리면서 뒷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표 얘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길게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좀 길어지는 것 같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고3 학생 수 변화가 20학년도부터 쭉 남학생도 그렇고 여학생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잖아요. 올해 고3 학생들이 조금 반짝 늘긴 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학생 수 적습니다. 2020학년도 기준으로는 거의 한 5만 5천 명, 5만 5천 명 가까이 줄었어요. 자, 전체적인 입시 구조에서 혹시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했을 경우 또는 다른 과목이 약해서 정시에서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 경우에 이거 들어보셔야 됩니다. 대학 모집 구조를 보면은 수시가 80% 거의 78%니까 80%에 육박하죠. 자, 정시 얘기를 제가 강하게 했고 수학 얘기를 강하게 했는데 입시의 전체 구조로 보시면은 아직도 수시가 대세입니다. 정시는 22%. 교과 종합이 수시고 논술이라든가 요건 좀 빼고 말씀드릴게요.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올해 고3이 23학년도입니다. 교과가 늘어나고 그렇죠. 늘어나죠. 종합 조금 줄어들었다 살짝 늘어나죠. 수시가 줄어드는 게 아니죠. 아직도 수시는 대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서죠? 최상위 대학이 아니라 중위권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중위권 밑으로 가면은 수시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미시 전략 자체가 극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을 못 간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내신 성적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학원이라든가 어떤 컨설팅 기관이라든가 학교 선생님한테 상담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교과랑 종합이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정시 볼게요. 수능 위주가 20%에서 21.9%, 20%. 더 줄어들잖아. 근데 왜 정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냐? 상위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상위 15개 대학. 상위 15개 대학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어들고 교과 전형이 늘어나고 정시가 폭증합니다. 교과가 늘었잖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상위 대학들의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이 다 존재합니다. 뭐 동국대라든가 한양대처럼 없는 학교도 있지만 수능 최저 등급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수능 최저 등급 맞추기 아까 어렵다는 얘기 몇 번 했었죠? 수능 최저 등급을 잘 맞춘 학생은 정시로도 대학을 가겠죠? 그래서 교과랑 정시가 정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많이 줄고 앞으로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위 대학 기준으로는 이래서 정시가 대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상위 대학 밑으로 내려가면 정시가 늘지 않습니다. 수시가 더 늘어나요. 이해되시죠? 그럼 수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자기소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올해 고등학교 2학년 고1 기준으로 볼까요?
올해 고2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고2 학생들 중에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학생들은 수시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긴 하지만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돼서 사실은 내신 성적 자체가 훨씬 중요해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올해 고1과 올해 중3 학부모님들은 자소서라든가 이거 다 폐지됩니다. 고교 프로파일은 뭐냐면요, 각 고등학교들이 대학에 제출하는 우리 고등학교 자랑 서류입니다. 이거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공부를 잘하는 학교의 수시 결과가 더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은 이해되시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1 밑으로 내려가면요 학종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경기권 대학으로 가면 학종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실력과 수준에 따라서 입시 구조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구나, 아니 바뀌는구나. 최상위권 진짜 전교 1, 2등은 다 수시로 가죠. 근데 그 밑에 학생들은 정시로 갑니다. 다시 그 밑에 학생들은 어디로 가죠? 다시 수시로 갑니다. 이런 구조에 따른 어떤 목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적 관리를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일 중요하게 다루면서 오늘 얘기를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고 없어지니까 비교과 영역도 다 미기재, 미반영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 자체가 가장 중요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넘어가는 내용들은 교과 전형이라든가 이 관련된 내용들은요,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설명의 자료를 보시면은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갖고 더 풍부하게 설명한 설명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설명의 키는 시간표 안내하고 대략의 입시의 흐름을 설명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려는 내용이 뭐냐면, 정시로 갔을 때 과목별 반영 비율은 중요하니까 서울대 얘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별로 과목 반영 비율이 다른 거는 고3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예비 고3 부모님들은. 그런데 예비 고1, 예비 고2 부모님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수학과 국어를 잘할 경우에 서울대는 유리하죠. 과학을 못하는 경우엔 약간 두 과목을 훨씬 잘하고 과학을 못하는 경우에 서울대 유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과학을 사회를 못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목별 반영 비율 때문에 수학이 국어보다 1.5배 반영되는 연세대는 수학과 국어 점수가 똑같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냥 똑같은 입시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셔 보세요. 수학을 잘하고 국어를 못했어요. 국어를 잘하고 수학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대는 국어를 잘하고 수학을 못한 학생이 떨어지고, 국어를 조금 못하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붙게 됩니다. 그것도 월등한 점수차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가 좀 약하더라도 수학, 과학이 1.5배씩 반영되기 때문에 수학과 과탐 또는 수학과 사탐을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연세대 유리하겠구나. 근데 문과는 탐구보다는 국어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과는 과탐과 수학, 문과는 국어와 수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학이 반영 비율이 높죠. 고대도 마찬가지로 수학 반영 비율이 제일 높고, 자연이든 인문이든 수학 반영 비율이 제일 높고, 자연 계열은 국어랑 탐구가 같고 인문 계열은 국어가 높구나.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각 학생들의 장점이 있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난 이 과목을 잘해, 이 과목을 잘 못해. 여기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는 학교들이 있구나. 이 얘기를 이해하시라고 잠깐 설명드렸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국어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국어랑 수학 중에 한 과목을 심하게 못하면 대학을 못 가요. 그런데 영어를 꽤 많이 못해도 국어랑 수학을 상당히 잘하거나 국어 과탐을 상당히 잘하면 대입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 2, 3학년 부모님들한테 제가 당부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영어도 잘해야 됩니다. 2등급까지 들어가면 너무 좋죠. 아주 약한 학생이 3등급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3등급 밑으로 가면 심각해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공부의 핵심은 국어와 수학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국어를 학원을 보내냐고 100% 되냐? 이 부분은 학생들마다 다를 것 같고요. 일단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의 반영 비율, 집에서 우리 애가 목표로 하는 학교는 어떤지 궁금하시면 이 부분 멈춤해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의 반영 비율입니다.
국어의 반영 비율, 영어의 반영 비율. 전반적으로 높은 거 보이시죠? 전반적으로 높은데 조금 떨어진 경향을 보이는 건 학교가 극상위권 대학, 최상위 대학이 아니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수학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네. 오늘 설명의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다 드렸고,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수학 과목별 특징에 대해서는 분당에서 진행한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의 설명회에서 되게 풍부하게 중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2부에서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거기 찾아보시면 되고, 제가 수학 과목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회 때 안내드린 부분은 뭐냐면요, 요 표인데 결국에 본질이 뭐냐면요,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수원수투가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 이번 겨울에 어떻게 공부시킬지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은 있으시면 학원에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저 또는 부원장님 또는 실장님이 상담을 드릴 거고요. 본질은 결국에 수학학습하는 데 있어서 수원수투가 되겠구나. 예비고1, 예비고2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수원수투에 어떻게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예비 고3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수투를 못하면 대입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원수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성적을 낼 것인가를 먼저 키를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적분이나 확통에 대해서 기획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최적으로 맞춰서 학습을 시킬 계획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기다리셨다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죄송하다고 사과 한 말씀 드리고, 갑작스럽게 최근에 확진자가 폭증하고 또 날씨까지 오늘 갑자기 추워지면서 현장 참여하는 어머님들의 숫자도 줄었고, 그리고 사실 이런 시기에는 오프라인 설명회 자체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저께 설명회에서도 70% 넘는 분들이 현장 설명회를 취소하시고 온라인으로 듣고 싶다 하셨는데, 의치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잘 진행을 하지 않거든요. 이해 좀 부탁드리고, 여기 올라와 있는 입시 내용들 잘 참고하셔갖고 우리 아이들 대입 성공하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미진했던 부분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 또 저는 다음번 기회에 설명회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비중천 전체원장 백진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